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슈퍼에 가고 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지금 일본에 고등학생 때부터 와서 세 번째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길이가 부족해서 중간에 끊겼었어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이직한 이유랑 첫 번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슈퍼 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회사는 오사카에 있는 회사여가지고 제가 도쿄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오사카로 내려가서 회사를 다니게 됐었는데요. 업무량도 많지가 않아서 한 번도 잔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물론 부장님이라든지 기술직 분들은 가끔 남아서 잔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막차로 퇴근을 한다든지 그 정도로 잔업을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었어요.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밖에 없었어요. 동기는 저 포함해서 총 4명이었는데 중국인 남자애 1명이랑 일본, 네덜란드, 그리고 한국인인 저 이렇게 해서 총 4명이었어요. 잉크 쪽 메이커다 보니까 저 빼고는 다 남자애들이었어요. 그리고 그 일본 친구 빼고 저희 외국 국적을 가진 3명은 다 해외 영업으로서 입사를 한 거였어요. 동기들은 각자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었었어요. 그 중에 저는 가장 특이한 부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. 잉크 중에서도 수정 테이프에 관련된 잉크를 다루는 부서가 있고 영수증에 찍히는 그런 잉크를 다루는 부서도 있고 다양한 잉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먹을 수 있는 잉크를 다루는 부서에 들어가게 됐어요. 먹을 수 있는 잉크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케이크에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과자에 귀여운 동물 모양이 그려져 있는 그런 잉크라든지 아니면 약의 성분표라든지 유통기한 같은 영어 알파벳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다루는 부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. 업무 자체는 수출할 때 통관 업무라든지 회사의 인스타를 운영을 한다든지 국내 영업에 서포트로 들어가서 샘플을 만든다든지 같이 영업을 돈다든지 그리고 부서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한다든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매일매일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표현을 심심하다고는 했지만 스스로 성장이 안 되는 느낌이 컸고 되게 제가 가치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일본에선 야리가이가 나이라고 하는데 그땐 정말 일하는 데 있어서 야리가이가 없었어요. 그 외에는 사람이 되게 좋았다고 했는데 사람은 좋았는데 엄청 꼼꼼하신 상사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.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였던 것 같은데 물론 상사의 입장도 이해는 되고 업무를 하면서 그런 꼼꼼함이 장점도 있겠지만 제 성향과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가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없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. 짠!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큰 불만은 해외 영업으로 들어왔는데 동기들은 해외 영업다운 일을 하는데 저만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여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해외 영업을 꿈꾸고 들어왔는데 실제 하는 업무가 너무 달라서 그런 생각했던 이미지와 갭이 컸었던 것 같아요. 우선 먹는 거다 보니까 나라마다 규정이 다 다르고 일본에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색소가 미국에서는 다루면 안 되는 색소인 경우도 있고 해서 막상 해외 영업 업무를 못 했었어요. 부장님도 엄청 신중하신 분이었어가지고 일단 다 해보자 라는 스타일은 아니셔서 직장인 1년차 쪼렙으로서 눈치 보이는 부분도 많고 의견을 말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직하게 된 이유를 정리를 하자면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나만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조바심도 나고 직장도 힘든데 퇴근 후에도 오사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외롭고 해서 제가 정말 직장 생활이 안 맞는 사회 부적응자인 줄 알았어요. 입사 전에는 멋진 직장인이 될 거라고 다짐했는데 그땐 정말 우울함이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. 32도에 10시 반
오늘은 재택근무를 해보려고 해요. 특히 회사가 문제면 오히려 욕하고 말면 되는데 내가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엔 도쿄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 회사를 다니고 이직을 준비를 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동기가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일본 친구는 개인적인 일로 휴직을 하다가 지금은 잘 다니는 것 같고 네덜란드 친구는 저보다 먼저 그만뒀어요. 그 친구도 일본의 오래된 그런 회사 분위기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이것저것 제안이나 의견을 내봐도 위에서 듣기는 잘 들어주는데 실제로 바뀌는 건 없었나 봐요. 그래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네덜란드로 돌아갔어요. 중국 친구는 잘 다니더라고요. 그 부서가 회사에서 제일 매출이 큰 메인 부서여서 해외 영업 인원도 많기는 해서 배울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그 회사에서만 4년 차니까 나름 베테랑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? 저는 지금 회사에서 아직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쪼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제 2번째 회사도 마지막 회사도 잔업이 꽤 많은 편이라 힘든 것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직한 거를 후회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했지만 저랑은 잘 안 맞았잖아요. 근데 제가 이직하고 난 뒤에 간 회사가 진짜 레전드예요. 그 2번째 회사가 되게 재밌는 일도 많았지만 진짜 힘든 일본의 그런 블랙 기업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회사 관련된 얘기들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까 싶기도 합니다. 지금 회사도 이전 회사보다는 훨씬 좋고 사람도 좋은데 회사 생활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안 다닐 수도 없고 힘들다 좋았다 힘들다 좋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. 실은 어제도 되게 힘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까먹는 부분도 있고 항상 어쩌라고 라는 마인드를 좀 탑재를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주는 공휴일이 있으니까 공휴일만 보고 일단은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일본이 그래도 그런 국가 지정 공휴일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런 자잘자잘한 장점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